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놀라운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오늘은 성과 코칭 1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를 문제와 맹렬히 맞서는 마음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을 해나갈 때 반드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 문제를 풀어내느냐 또 풀어내지 못하느냐가 성과를 창출하느냐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느냐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답이 그 문제를 풀어낸 해결법이 쉽게 찾아진다면 이러한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 필요도 없겠죠. 쉽게 해결된다면. 그런데 대부분 성과의 크기나 그 성과가 같이 있을수록 그 문제 역시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문제와 씨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우리가 해결을 위해서 집중하고 노력하고 또 몰입하려면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책을 반드시 찾겠다고 끝까지 굉장히 또 맹렬하게 그 문제에 맞서는 그런 마음가짐이 형성되어져 있어야지만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시도들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문제와 맹렬하게 맞서는 그 마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러한 방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씩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농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너무나 유명한 분이어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황농문이란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몰입이라는 키워드죠. 왜냐하면 이분은 인생의 대부분을 지금까지도요, 이 몰입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사람들이 몰입을 활용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정년퇴임을 해서 몰입 아카데미라는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계시죠. 자, 이분의 여러 가지 주장을 하시는데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몰입이라는 걸 활용했다. 그래서 이 몰입이라는 것을 배워서 활용하면 누구나 높은 수준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분의 핵심적인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분이 말하는 몰입은 뭐냐? 주어진 도전에 최대한 응전하는 상태라고 이제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 창출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나가다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어떤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나 굉장히 높아 보이는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만났을 때 물러서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최대한 응전하는 상태를 몰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몰입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 어떤 유명한 기업가들이나 천재적인 과학자들, 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들도 그 몰입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걸 또 활용할 수 있고 점점 더 몰입이라는 것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분의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 창출의 열쇠는 바로 그 몰입에 있다. 라는 게 바로 이 황농문 교수님의 핵심적인 주장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도 이와 맥을 같이 해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문제와 맹렬히 맞서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과를 내려고 할 때 반드시 장애물이나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루, 이틀, 한 달,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지만 풀어내야 하는 그런 문제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자,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회피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래서는 높은 수준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한 마리 사자처럼 맹렬히 물어뜯고 어떻게든 내가 결단을 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성과 창출에는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 성과 창출을 위한 여정에서 만나는 장애물들, 문제들은 대부분 쉽게 넘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맹렬히 맞서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지만 이 장애물을 넘어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문이 없다면 문을 만들어낼 것이고 어떤 작은 틈이라도 비집고 들어가서라도
장애물을 넘어서겠다는 마음가짐. 자, 이런 마음가짐이 결국은 성과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대부분은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은 해결해 나가겠죠. 그런데 높은 수준의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 현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을 회피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높은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맹렬히 맞서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들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물 앞에서 안주하는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자, 장애물 앞에서 안주하는 유형은 뭐냐면 해결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거기서 멈춰 버리는 거죠. 나는 여기까지가 단가 보다. 안 되네.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유형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유형인데요.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옆을 보는 거죠. 뭐 다른 길은 없을까?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더 쉬운 길은 없을까? 계속 새로운 길을 찾아다니는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진전되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많은 경험을 했는데 실제적인 성과는 존재하지 않는 유형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그 문제 해결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유형입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인 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해왔던 방식을 익숙했던 대로 그 방식을 고집하면서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은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경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야, 나 그거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노력해 봤거든? 근데 안 되는 거야. 나는 거기까지 한계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세 가지 유형 모두 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 중에서 저는 세 번째 유형의 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두 번째 유형에 속해 있던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새로운 것을 계속 찾죠. 뭐 다른 거 없을까? 더 나은 거 없을까? 이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그래? 길이 막히네? 옆에 길은 없을까? 옆에 길은 없을까? 하다 보니까 어떤 길을 갈 때마다 계속 막히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은 것에 손대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부분에서 다 제대로 된 성과가 없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자, 여러분 혹시 문제 앞에서 혹시 회피하고 계시다면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느 유형에 속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이 세 가지 유형 속에 갇혀 있다면 빨리 여기에서 나와서 오늘 말씀드린 문제와 맹렬히 맞서는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을 한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그 문제와 맹렬히 맞서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와 맹렬히 맞서는 마음을 이루는 세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요. 그 기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와 맹렬히 맞서는 마음의 세 가지 기둥은 첫 번째, 물러설 곳이 없다는 현실 인식. 두 번째,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믿음. 세 번째, 타인의 지지와 신뢰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둥이 우리 마음속에 탄탄하게 서 있으면 문제와 맹렬하게 맞서는 마음이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물러설 곳이 없다는 현실 인식. 이것은 어떤 객관적인 상태일 수도 있지만 주관적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물러선다면 나는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고 이것만은 내가 반드시 맞서서 해결해 보겠다 라는 그런 어떤 배수의 진을 치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형성되었을 때 우리는 문제와 맹렬하게 맞서게 되죠. 두 번째는 이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 이 장애물은 반드시 넘어설 수가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해결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제대로 된 답을 찾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믿음. 이것은 어떤 문제를 대하는 관점이고 사고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는 타인의 지지와 신뢰입니다.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어떤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지지, 신뢰를 보내주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유사한 문제를 이미 해결해 본 사람들의 경험, 이런 것들도 나에게 큰 힘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인의 지지와 신뢰, 이것이 문제와 맹렬히 맞서는 마음을 만드는 세 번째 기준입니다. 자, 정리하면 물러설 곳이 없다는 현실인식, 그리고 그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사고방식 혹은 믿음,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누군가의 지지와 신뢰,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문제와 맹렬히 맞서는 마음을 만들어주고 그 마음이 바로 성과 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과 창출을 향한 여정을 가다 보면 반드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 혹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가 있죠. 그걸 넘어서려면 문제를 만났을 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맹렬히 맞서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자, 그 마음가짐을 만들어내려면 물러설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하고요.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 가능하다는 믿음 혹은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지와 신뢰를 등에 업어서 그 장애물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성과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과 창출 19번째 시간을 진행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 여러분의 꿈꾸고 있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오늘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성과 코칭 19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